컴퓨터 에이드 디자인을 싱킹으로 바꾸면 컴퓨터가 내 생각을 도와준다. 근데 그 앞에 떼보니까 CLT가 돼요. 알고 한 건 아니지만 마우스 쥐잖아요. 그거? 그 고양이와 쥐는 이거 잘 맞잖아요. 힘이 없어. 목이 벌써 잠겼어. 그러니까 외치듯이 짜내야 되는 건데 남들은 이게 에너지가 넘쳐나는 이유가 외롭죠. 왜? AI를 제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왜 있어? 그게 뭐 인간의 위협이 된다. 우리가 지금 AI를 해도 시원찮은데. 참 오늘날 내가 너무 인터넷, 원래 처음에는 내가 인터넷 인터넷 생기기 전부터 인터넷 해가지고 중화일보 초하루 날에 중국, 일본 삼각회의를 해가지고 실려 있잖아요. 지금 찾아보세요. 인터넷이라는 말도 없을 때 인터넷 이론을 해서 인공위성으로 해서 첫날에 그게 정월초하루 새 석학들이 앉아서 저 인터넷 화상으로 한 거 지금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요즘 블로그 안 하고 홈페이지 없앴겠어요? 뒤지려고 하면서 이게 한계다. 인터넷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디지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생관계가 돼야 된다. AI도 마찬가지예요. 왜 꼭 AI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AI를 이긴다고 생각해요? 상생, 공생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사고방법 하나만 떠나면, 그것도 우리 전통에는 말이죠. 이순신 장군,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 만든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지, 다 배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판옥선 갖다가 만드는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정말 위대함은 딴 거 아니에요. 배가 다 깨지고 12척 남았는데 우리 같으면 임금한테 내가 그동안 그래도 싸웠지만 배 12척 가지고는 겨우 12척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일본 애들이 얼마나 깜보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신하에게는 상유 12척이라. 배가, 군선이 12척이나 있어. 기가 막힌 얘기죠. 12척이나 있어. 보통 싸서 12척 밖에 없어 했을 때 12척이나 있어. 감히 내가 나서면 일본 사람들이 어찌 나를 깜보겠습니까? 12척 가지고 가는, 그것도 백의종군하고 계급장 듣는 사람이 장군이 가면서 어찌 저들이 나를 깜보겠습니까? 이런 이순신 장군이 우리 선조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뭐가 위대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거북선 만든 거 왜 만들었게요? 일본 배를 알아야 되는데 일본 배는 하나도 안 가르쳐줘. 거북선이 위대했으면 상대방 배도 위대한 놈이 있게 붙었지, 형편없는 거면은 거북선이 위대할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대방 배를 알아야 거북선 아는 건데, 일본 배는요 전부 앞에가 이렇게 각거이라고 그래가지고 방패막이 벽이 있어요. 그게 쭉 오면은 여기서 화살 쏘고 그래도 다 여기 박혀요. 적군전 해가지고 딱 배에다가 내리면은 그거 타고 내려와서 육전처럼 칼로 사무라이 되니까 쳐요. 해군전을 한 게 아니라 해전을 한 게 아니라 육전을 하는 거예요. 왜? 해적들은 절대 포 안 쏴. 포 쏴가지고 불 붙으면 뺏어올 것이야지. 그러니까 일본의 해군은 해적전법을 배운 거를 이순신 장군이 아니까 갑판에 못 올라타라고 뚜껑 해닫은 거예요. 그게 포무를 한 게 아니야.
그러고 삐죽삐죽한 거 만드니까 얘들을 만나 그걸로 이기니까 올라타려고 신나게 해서 올라타보니까 가판이 아니라 지붕 위에 올라타고. 그러고 삐죽삐죽하니까 나 찔렸어요 할 때는 다 죽어. 오죽 급하면 국기 요시다카가 해적 출신 그 대신인데, 다이묘인데, 그때 들이받는 거예요. 가까이 오기를 기다린 거지. 얘들은 올라타고 온 거를 유도한 거지. 그리고 들이받으니까 구멍이 뚫려. 구멍이 뚫리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침수되는 거예요. 물이 막 새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려달라고 막 그 우리 치우, 그게 그 사람들, 한국 신인데 어떻게 국기 요시다카가 네. 그거한테 빌어가지고 그 큰 조개가 와서 딱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 집안은 지금 조개 안 먹어. 국기 요시다카. 동경대학에서 대학교 살아있는데 저 조개 안 먹어요. 그게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게 없었으면 저희들이 태어나질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초등학교 애들 책에다가 써서 그 집안에 이렇게 일본 재료를 거북선만 알지 말고 어떻게 분해라는 게 접근전에서 사다리를 놓는 거구나. 그 로마가 카르다코하고 싸웠을 때의 그 고르비우스 까마귀라고 한 그거하고 똑같은 전법을 했구나. 이것을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만 가르쳐줘도요 상대성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거북선이 아무리 훌륭해도 상대방 더 컸으면 진다. 거북선이 아무리 허술해도 상대방이 하면 진다. 모든 인간관계는 절대 독점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고 관계론적인 것이다. 그게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인터페이스다. 인터란 말 조심하자. 인터넷, 인터페이스, 인터액티비티. 그러니까 인터를 가르쳐줘라 애들한테. 나, 너 중요하지 않다. 나, 너 사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얼마나 현명해. 한국 어머니들이 사이좋게 놀아. 사이좋게. 학교 가서 공부 잘하라는 말보다도 너 학교 가서 애들하고 사이좋게 놀아. 사이 좋은 거. 컴퓨터하고 사이 좋은 거. 이 정치고 경제고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사이 좋으면 이 정치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지도자하고 통치자의 그 사이에 사이가 좋으면 더 뭘 바라겠어요? 요즘 말씀하시는 그 생명자본주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누가 죽고 누구는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생명이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 어떤 진정한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 생명자본이라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물질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자연자본까지 말해요. 뭐 호콘 같은 사람들 자연자본, 뭐 부르디우 같은 사람은 사회자본, 저 문화자본, 퍼트람 같은 사람은 사회자본, 애담 스미스는 인적자본. 거기에 내가 생명자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 얘기한 사람 말은 다 모르고 생명자본 웃기는 소리 한다. 생명자본이 뭐야? 너 그런 얘기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가슴이 타는 거죠. 뒤지러 오고 다음에 오는 게 생명자본이죠. AI, 절대 AI는 생명을 못 가져요. 아무리 인간보다 지능을 앞설 때마다 생명 못 가져요. 그런데 인간이 지능 가지고 생명 이겨요? 타조하고 경쟁해보세요. 못 이기죠. 개미한테도 못 이겨. 모기한테도 못 이겨가지고 밤마다 그 깜깜한 밤에 어떻게 센서 알아가지고 모세혈관에다가 착하게 뚫어가지고 피를 빻습니까? 인공지능 얘기할 때요? 모기지능도 우리는 못 당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자본이요. 이런 것들을 생명자본으로 하라니까 모기가 피 빠는데 저것들이 콘크리트를 차감기로 뚫는 힘으로 해야 이 피부를 뚫는 거예요. 그것도 혈관을 말이죠. 이렇게 뚫으면 피가 못 먹어. 이렇게 뚫어도 안 돼. 한가운데 뚫어야 여기 피가 나와. 그러니까 모세혈관 가난 데에다가 깜깜한 밤중에 촛불 뚫는데 딱 찍어가지고 한가운데다 해서 피를 빨아가지고 피가 응결하지 않게 확 쏘면 녹아지면서 그러고 살잖아요. 산다는 게 이게 천재다. 군번이라도 산다는 거 천재다. 지렁이 대단한 놈이다. 딴 건 다 유기물에서 먹고 무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무기물을 만들어가지고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천재예요. 그러니까 다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그 많은 생명들은 다 지렁이 뱃속에서 나온 거다.
흙을 만들어 준 거예요. 흙 없으면 식물이고 뭐고 다 초식동물이고 뭐고 다 죽어. 이런 생명의 자본주의 되면 기술도 기계 기술이 아니라 AI 기능이 아니라 생명 기술, 바이오미미크리, 벌이 육각형으로 딱 지는 거. 지금 항공우주국에서 네. 하니까 반드시 그 꿀벌 흉내내가지고 제일 가볍고 튼튼한 걸 만들어요. 인간 지능 가지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위스덤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란 무기물 이런 것들은 지능해 줄 수 있지만 생명 못 줘요. 절대 생명 못 줘요. 그래서 AI를, 인공지능을 인공 위스덤, 인공 지혜로 만들어주는 게 한국인이 할 일이다. 안 하라고 자본이 많으니까. 요즘 애들 보세요. 참 놀라워요. 감동 먹었다는 거 우리 애들밖에 없어. 먹는 거야. 감동 먹었어. 그게 생명이다 보니. 우리가 밥 먹는 게 생명이야. 지금 핸드폰 아무리 스마트폰 뭐 저 애플 잘 만다고 저 애플 먹었다는 사람 나 들어본 적이 없어. 배고프면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감동 먹었어 그러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거든. 먹는다는 거. 감동 먹었어. 한국 사람처럼 먹는다는 말을 정말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게 들으면서 저 사람 말 먹히네 그럴 거야. 날 뭐 귀로 안 들어. 지금 다 먹어. 지금 앉아서. 뱉어. 저 사람 말 뱉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날로그 자본이라는 거죠. 아날로그 자본이라는 거죠. 가서 이렇게 절할 때 세뱃돈 주는 사람도 있고 덕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일 좋은 사람이 떡국 주는 사람. 먹는 거? 네, 정월초하루에 덕담 소용없어. 돈 줘야 그거 뭐 몇 푼데 떡국 덕구나 떡국하고 너 한 살 먹었다. 떡국 뭐야 너 나이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도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이도 먹고. 유일한 나이 먹는 맞아요. 제가 오늘 감동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전은열 교수님, 그 사망순환 사상, 그것도 굉장히 좀 인상 있게 읽었는데, 서양인들은 진짜 동전 던져가지고 앞이냐, 뒤냐, 그러니까요. 딱 그건데 우리는 가위바위보, 딱 했는데 이렇게 이겨요. 주먹이 이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얘가 이겨요. 이렇게 하면 또 얘가 이기고. 지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이기는 사람도 없고 이거 참 인상적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중일 관계에 또 적용을 시키셨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중국에서부터 우리가 무역해가지고 흑자야 지금. 근데 일본은 우리한테 흑자래. 그러면 일본이 중국한테 맞아도 흑자 내면은 일본이 혼자 다 먹는 거야. 근데 일본은 또 중국이 일본한테 흑자 내. 그러니까 다 흑자 내는 거야. 이렇게 돌면 다 적자 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다 흑자 내라. 그래서 정말 패권주의 중국의 아세아, 일본의 아세아 안 된다. 중화주의 아세아를 너희들이 중심이 되고 우리를 동이적 무슨 소용, 북적 왜 너희들이 중심이냐? 왜 너희들이 중국이냐 이거요. 가운데 나라냐 이거야. 각자가 다 가운데 나라지. 그래서 그 중국 석학들하고 막 그 토론하는데 하도 뭐라 그래 내가 여보시오. 당신네 나라들이 왜 중국이야? 왜 가운데야? 기상예보 한번 봐라. 여기 중국 있고 대륙 있고 여기 일본 있고 가운데 한반도가 있는데 무슨 당신네들이 중국이야? 우리가 중국인데 막 웃는 거야. 우리가 중국이다. 내가 있는 데가 중국이다. 일본 사람들이 뭐 해 뜨는 동방 이런데 어디서 봐서 동방이야? 중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방이지 저희들한테 동방이면 하와이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동쪽 해 뜨는 나라라고 자랑하는 건 중국의 입장에 섰을 때 저희들이 자랑하는 거지. 저희들이 중심이면은 중화주의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화주의의 중국 중심의 아세아 안 된다. 일본이 대동아 해가지고 또 아세아에서 저희들이 아세아 리더다. 근대 와가지고 중국 쳐들어가고 한국 쳐들어가고. 자, 이렇게 옛날에는 중국이 아세아의 중심이었고, 지금은 근대는 일본이 중심이고, 지금은 두 사람들이 다 과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왕년에 어땠는지. 중국이 옛날 일본 생각하고, 일본은 또 옛날 중국 이겼던 생각하고, 둘이 지금 충돌을 했어. 하나는 해양국가고 하나는 대륙국가야. 한국은 어디 간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왜 당신네도 중국 편이요? 일본 편이요? 왜 우리가 밤낮 남의 편 만들어? 그래서 여기가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다. 아세아 연구소가 아니야. 한중일, 곧 죽어도 한중일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번에 한중일 800자, 한자 800자 네. 우리가 만들어서 네. 한중일 800자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한자를 안 쓰는 나라니까 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을 한국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808자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딱 하니까 얘들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드디어 중국, 일본 쫓아오는구나. 근데 책을 딱 보더니 얼굴 파래지는 거예요. 왜? 스탠다드는 정자를 쓰는데 중국은 간자라 저런 한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 약자니까 그런 건 없는 거야. 네. 우리는 그동안 한자를 안 써서 개발을 안 해가지고 옛날 걸 그대로 쓰니까 늦게 뛴 사람이 1등 했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한자 스탠다드는 중국을 표준으로 할까요? 일본을 표준으로 할까요? 한국을 표준으로 할까요? 한국을 표준으로 하는 808자를 만들어서 세계 공표를 했으니까. 네. 한자는 중국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것은 세계에 퍼뜨린 건 일본 사람이지만 그것의 정통성을 가지고 기준이 되는 것은 한국 사람이다. 바둑은 중국 사람이 만든 거. 그것을 본인방이라고 그래서 막 컴퓨테이션 해가지고 근대 바둑을 세계에 퍼뜨린 건 약 3천만이 되니까 그 일본 사람이 했는데 그걸 다 먹는 건 한국 이세돌이거든. 이게 한중일 이게 이 중요한 그 곳에서 그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국이 앞으로 특히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역전해야죠. 예, 할 수 있는 과거에는 예. 다리 역할을 하니까 중국이 쳐들어올 때도 한국 지나가고 일본이 쳐들어갈 때도 한국을 했는데 그쵸. 이게 좋은 일은 한국을 겪지 않으면 일본으로 못 가고 일본이 중국에 좋은 일 하려면 한국 경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본은 집단이 만든 나라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오랜 전통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 조상을 잘 둬가지고. 한국은요, 개인을 잘 둔 거예요. 개인. 네.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휘자스케트 타는 게 말이에요. 우리 게임 됩니까? 그 김연아 혼자 해가지고 저렇게. 맞아요. 안 그래요? 바둑도 말이야. 일본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본인방 있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종주국인데 우리가 일본에 가서 배웠어. 조치훈 뭐 해가지고 조카 데리고 가가지고 네.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지금 일본 바둑은 전적 없어요. 우리가 1, 2, 3등 다 휩쓸었다가 중국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즘 막 국가에서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나서서 되는 건 별로 없어요. 반도체 그 국가가 나선 거 아니거든. 이게 전부 정부가 안 하고 말이야. 개개인이 한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해야 돼요? 앞장서지 말고. 후원해주고. 뒤에서 예. 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제일 서양적인 것이 한국 사람들. 자기 표현 강하고. 참 한국 사람들 자기 주장 강해요. 그리고 남 존경 안 하고. 독립심이 커요. 그래서 내가 참 섭섭했던 게 일본에서 강연하면요. 진짜 일본 사람들 말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네. 가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욕을 해도 너무 즐겁게 듣는 거예요. 진짜요? 그리고 내가 화장실 오면은 네. 내가 없는 줄 알고 연사니까 먼저 나올 거 아니야. 내가 화장실 네. 가면은 내가 없는 줄 알고 그 사람 말이야. 어디가 한국 사람이 말이야. 그 얘기 듣고 내 눈에서 말이야. 울었고 눈에서 껍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면은 웃고 재밌게 들은 줄 알았는데 또 화장실에 있으면 오늘 이하무게 왔다며. 무슨 말이야? 별거 아니야. 늘 하는 거야. 딴 데는 별거라고 하는데 왜 동포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냐? 지금 섭섭했는데 바로 그거더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개성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이게 한국의 힘이야. 만약 별거야 하다가는 한국 사람 다 죽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네. 진짜 별거 아니어가 돼야지 자기가. 자기가 못 되면서 별거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딱 있다. 정말 별거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거다. 그 사람 하나 없어지면은 대한민국에 그만큼 비어. 네. 가벼워져. 근데 그 사람 하나 없어져도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되면 되겠느냐. 그럼 안 그게 되죠. 사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나쁘게 해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런 장애인은 이 세상에 없어. 성한 사람 이상의 역할을 해. 딱 하나의 존재. 하나의 딱 존재야. 앞을 못 봐도 네. 손이 없어도 그런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꼭 소개해 주는 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일본 이겨요. 정말 우리 반드시 이겨요. 내가 정말
안에 가서 일본 사람들 우리가 별거 아닌데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최강의 사람이 됐나. 엔젤이라고 천사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일감을 주는 데예요. 이 사람은 신체 부자유 해가지고 휠체어에서 바깥을 못 나가는 사람인데 컴퓨터는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감을 준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거를 쳐서 보내주면 장당 얼마에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깥에 못 나가는 사람이니까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방 안에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장애인에서 복지기금 타먹던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 은행에다가 돈 주는 거를 딱 넣은 걸 보니까는 5천 원이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네. 5천 원 주니까 4,900 얼마가 액수가 안 맞는 거야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친 거예요. 약속하고 다르지 않냐. 왜 돈이 비냐. 그러니까 당신 근로세 낸 거다. 세금 낸 거다. 모든 일을 하면 거기에 세금이 몇 퍼센트 붙는 거다. 당신이 그 세금 낸 거다. 우리 같으면 벼룩에 간을 내먹기. 야 이놈들아 내가 지금 말이야 너희들은 사질이도 멀쩡하지 나는 이래가지고서 말이야 국가에서 지금 뭘 타먹고 있는데 그 간에 벼룩을 나지 여기에서 세금을 떼? 이런 나쁜 놈들 그럴 텐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내다니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살한 것이라 하다니 남의 세금으로 살던 사람이 내가 오늘 이 세금을 냈다. 눈물이 끝없이 흐르더라. 그걸 인터넷에다 올린 거예요. 그걸 보고 순간 화가 나더라고. 답답한데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쓰나미가 오고 원전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가지고 고생을 해도 동경전력이 그 잘못한 게 많은데도 우리 같으면 그건 날라갔어. 그걸 참아. 우리 보면 바보 천치들이야. 개인은 얼마나 그 희생하는지 몰라. 그러나 집단은 살고 있다는 거죠.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개인주의 개성 강한 사람들에게 다는 그만두고 약간 그러니까 나는 세금을 내게 됐어 하고 눈물로는 위선자 같은 그런 집단 이런 거 가지고 원하지 않아. 네. 그렇다고 간에 별로 이것도 안 해. 그래 뭐 뛸만 하니까 뛰어가. 에이 그래도 내가 세금 냈다니까. 그래 속은 사가지만 이 정도만 해주면 한국은 희망이 있다. 너무 큰 거 말하지 말고 그 중간만 말하자. 그렇군요. 그럼 최고의 나라가 된다. 이것이 내가 일본에서 살면서 어느로 봐도 일본이 우리보다 못한데 왜 세계적으로 저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히 인구가 많고 땅이 크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 비율로 봐도 왜 우리 더군다나 다 건너간 사람이 좀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집단주의, 맹목적 집단주의. 우리는 어느 의미에서는 지나친 개인주의. 이게 잘 합쳐지면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이 책에 보면 이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몽골 초원에 모여서 축제를 여는 말 그대로 해양과 대륙 세계의 만남 이 지금 그 대목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전거 타고. 네. 그래서 이들을 이제 껴안는 한반도 젊은이들의 그러니까 품어라. 품어라 그 선언을 하자. 해도 품던데. 근데 정말 이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어떤 기운도 느낄 수 있었고 에너지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이 8알이 7, 8알이 살이잖아요. 말이 그렇지 우리는 골짜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보다는 신경이 발달했어. 의식보다는. 대륙, 바다, 이거 의식이, 큰 의식이 있는데, 좁은 데서 살다 보니까 신경이야. 까치까치. 사람이 만나면 신경이 부딪혀. 그래서 여기처럼, 왕년에 우리가 몽골에서 달리던 사람들 아니요? 비류, 고구려. 그래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꼭
하려고 했는데 이걸 참 아쉬워요. 될 뻔했는데 몽골이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고 몽골은 참 초원 다 버려요 지금. 그 양모에서 너무 많이 그걸 해가지고 초원이라 지금 공해 뭐 이런 걸 되는데 정말 바다에도 좋고 이 무슨 뭐 이렇게 도시 말고 뭐 브라질 아마존에도 좋고 이 세상이 정말 아무 소리 질러도 메아리도 없나 그런 막막한 사막이라도 좋고 초원이라도 좋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 넓은 막막한 데서 혼자 딱 그 중심에 딱 서서 내가 살아있다 그 생명에 모든 게 다 정적이고 모든 게 다 벌판이라 끝이 없는 데서 작은 생명이 우리가 우주로 보면 작은 개미 벌레만도 못한 그 생명이 우주만큼 큰 우리 영혼은 우주만큼 큰 거야. 몸을 하나씩 적어도 인간의 의식은 우주보다 커. 왜? 우주를 측량하고 블랙홀을 알아내고 별의 무덤을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블랙홀 난 가슴이 뛰어. 별들의 무덤을 우리가 찾아냈다니. 세상에 은하계에서 보면 이게 티끌도 안 되는 데서 그것도 바이오스페어에서 살면은 이게 사과 껍질에 붙어 있어서 사는 거거든요 지금. 지구가 사과라면 사과 껍질에. 그런 사람이 우리 의식으로 저 은하수를 보고 태초에 플러스 마이너스 물질이 부딪히면서 빛으로 화하면서 말이지 빛으로 다 없어지고 찌꺼기 남은 게 우리 물질이거든 이게. 네. 이 찌꺼기 사는 거야 이게. 그걸 우리 의식으로 알다니. 몇백억 년 옛날을 이 순간도 못 사는 벌레보다도 짧은 그런 생명을 가진 인간이 몇 억광 년을 우리 의식으로 느끼다니. 네. 그 의식 한번 자꾸 죽어라. 그래서 한번 어디 가가지고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그 생명감에 넘치는 생명소리로 악소리 한번 질러보면은 내일 죽어도 사는 거다. 네. 그런데 그걸 못하면 살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다. 이런 책상들처럼. 다스러지는 거지 죽는 게 아니다. 살아야 죽는 거다.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사람들 말해요. 너 뭐하러 대학 가려고 그래? 살려고요. 죽었다는 얘기야 지금. 살려고요. 그렇잖아요. 너 왜 직장에 국장 그렇게 나쁘다며 왜 거기 야 그만둬. 살려면 할 수 없죠. 살려면 할 수 없죠.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살려고 미래 추정형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살고 있다 하는 거고 그걸 하루 일초라도 살았으면 우리는 산 거고 밤낮 살려고 평생 살아보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으려고 살았다. 죽으려고 살았다. 살려고 산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이다. 왜? 자살자가 많고 흑수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가슴 아프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지금 몇십 배나 어려운 전쟁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나는. 새끼 밥을 못 먹고 정말 남인의 집에 가면은 밥은 배고픈데 자존심은 있으니까 밥 먹었냐? 그럼 먹었다 그러는 거야. 그럼 밥 안 주는 거예요. 먹었다는 사람 왜 줘? 그러면 숭늉이나 주시오. 그러면은 다행히 한국에 숭늉이라는 게 있어서 밥풀 찌꺼기가 있어. 커피 줍은 게 없는데. 숭늉 앓고 밥풀 먹으려고 물을 다 먹는 거야. 밥풀 먹으려고. 숭늉에 떠있는. 내 젊음의 얘기야 이게. 사랑의 얘기가 아니야.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 먹었다고 체면을 있어서 절대 구걸은 안 하고 그리고 숭늉을 끝까지 먹고 또 다 먹으면 이 사람이 찌꺼기 먹으려고 그랬구나. 숭늉 달라고 그랬구나. 그럴 줄 알까봐 남의 숭늉 있는 거 물 거기다가 붓고 내 숭늉 그릇에다 얼른 넣는 거야. 안 먹었어요. 이런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서 내가 80까지 살면서 역시 그러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한국 정년이 너무 빨라. 사회적 죽음이 너무 빨라. 그래서 내가 80살까지만 일하면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봐라 이 아무개 80대까지 월급하고 대학에서도 월급하고
글 쓰고 다 했잖아. 우리 정년은 80이야. 왜 5, 6도라고 그래?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좀 사람들이 화날지 모르지만 내 개인보다도 80대까지 버틴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80대까지 석자 교수 대학 월급 받고 네. 83세까지 신문사에서 중역 월급 탄 사람이잖아. 나중에 결국 내가 차마 여든 지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표 냈고 붙잡는데도 막 그냥 뒤도 안 나라고 왔지만 그 나의 욕심보다는 고령화 사회에서 대책이 하나 있다. 나래도 80대까지 일해주면 지금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계획할 때 5, 60에다가 두질 않고 야, 뭐게 나도 80까지 할 수 있어. 괴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괴테가 83세 이때 파우스도 쓰고 네. 사회적 활동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괴테가 있는데 내가 80 이후에 왜 글을 중단하냐. 죽을 때까지 쓴다. 참 고맙죠, 괴테가. 괴테 없었으면 나는 아마 70이면은 방 안에 들어앉아서 가래침 맺고 애들 잔소리 나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네. 떠오르는 생각이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어령 교수님 박사학위 논문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이미 교수가 되고 나셔서 박사 논문을 네. 쓰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사 논문이 너무 3000페이지거든요. 방대해서 3000페이지. 예. 그래서 야, 세상에 이런 논문을 어떻게 쓰셨을까? 사실 좀 근데 그것도 오해인 게 나는 박사학위를 구제 박사라고 그래서 옛날 구제, 구제 박사인데 나는 구제해주는 박사다. 그러니까 받으라는 거 안 받은 거야, 내가. 우리처럼 옛날 사람들에게 신제 박사학위 코스가 나오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 줬어요. 구제 박사. 내가 구제 박사를 왜 받냐. 그리고 박사라는 건 이제부터 글 쓰고 전문 과목을 할 수 있다는 라이센스를 얻는 거지. 내가 글 쓰고 대학 교수인데 내가 왜 필요하냐, 이거. 정말 올림픽 할 때입니다, 그때가. 도저히 박사론문 쓰면서 올림픽 못 하는데 정말 이건 우리에게 마지막 온 기회다 싶어서 외국 사람 오면 다 여기 와서 착취하고 뺏어가고 사람 죽이고 왔지 언제 놀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이게 무덤을 꽃밭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단군 이래 처음이다. 그러고 한국인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조용한 나라, 은둔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제목도 벽을 넘어서 해가지고 그때 다 만드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또 가만히나 있으면 몰라요.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또 이한무개가 벽을 넘어서라고 했다고 도둑이냐 왜 벽을 넘냐 해가지고 그냥 또 욕도 하고 그리고 학위 쓰느라고 정신없이 3000매를 쓰면서 그것도 그냥 에세이 쓰는 게 아니고 전부 거기 보면 미국 그 공간 기호론이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니까 전부 그 이 공간 기호론 쓴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 로랑 발트가 있고 몇 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분만을 한 건 나는 한 시인을 공간 구조로 3000페이지의 공간 기호론을 쓴 사람은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공간 기호론을 가지고 3000페이지의 한 시를 분석하면 그냥 하면 거짓말할 수 있지만 시를 그걸로 분석하는 거니까 누가 불어 알잖아요. 근데 이 책이 나온 거였지. 그 책이 내 그냥 칼럼집 이런 거는 베스트셀러 되는데 이거는 3000권, 2000권 겨우 팔리니까 절판이 돼서 지금 매달라면 아무 데서도 안 내죠, 이 책은. 그런데 나는 정말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공간 문화 연구하면 이건 건축에도 응용되고 뭐 별데다 다 응용되는 건데 상중하, 내중, 외로 하나의 입체 속에서 4차원이죠, 시간까지 하면. 그 속에서 똑같은 말이라도 깃발 그러면 깃발이 공간 기호는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간 것도 아니죠. 매달려 있으니까. 그죠. 땅에 있는 것도 아니죠. 박쥐였대요. 하늘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매달려 있죠. 그럼 공간 기호론으로 보면 깃발의 유사어는 무슨 다른 뭐가 아니라 박쥐가 유사가 돼요. 메타포가 되는 거예요. 공간으로 볼 때 비유가 성립되는 거예요. 어디 깃발하고 이렇게 땅에 있는데 올라갔잖아요. 그 더군다나 이 지붕 밑에 있듯이 이게 깃발은 그러면 얘들은 몸부림치잖아요. 올라가고 싶어서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지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거 한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거 이것이 인간들이다. 지상에 살면서도 끝없이 하늘로 가려는데 하늘로 못 간다. 하늘 옷이 없다.
그러니까 유치환이의 그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깃발을 뜻한 게 아니라 해상가에 꽂힌 게 아니라 전체를 읽어보면은 기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다. 하늘을 바다로 비교한 것이지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라 잘못 읽고 있다. 이거를 이제 그 획기적인 걸 썼는데 다 썼다는 사람도 없고 못 썼다는 사람도 없고 왜? 3,000페이지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읽지도 않은 글을 쓰고 그 외로움이 다시 또 그런 일을 하겠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걸 읽었다니까 난 너무 고마운데 아까부터 나 저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 되게 인터뷰하면은 책 안 읽고 와서 얘기하는데 샅샅이 구절까지. 그렇죠. 아니 근데 아니, 그거를 보면서 그런 게 진지성이고 예, 이미 프로그램 하나 만들더라도 무슨 출연료 주고 뭐 이게 아니라 요 순간만은 내가 최고의 MC가 된다. 최고의 나는 이게 하나의 그 토크 프로에 나온 출연자가 된다. 이렇게 순간순간을 전력 투구를 하면은 왜 우리가 남의 나라에 머슴살이하고 지금 또 여전히 중국, 일본이 충돌할 때 한국은 어느 편이라고 묻느냐. 한국은 한국 편이라는 말 못하냐. 그러면서 중국 편이기도 하고 일본 편이기도 하다. 왜 우리는 꼭 어디 하나 붙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젊은이들에게 불필요한 내셔널리즘, 배타적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중국 대륙을 품고 일본 대륙 품고 저 미국, 유럽 품고 그래서 나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뭐 해도 품는 사람이 있고 달도 품는 사람이 있던데 해달 품는 것보다는 그쪽 품는 게 훨씬 쉽지? 품어라 이거야. 먹어서 삼켜라 이거. 싸우세 가지고 먹어서 삼켜버려라. 내 거 되잖아요. 해결하지 말고 부딪히면 우리는 계란과 밥이야. 삼켜버려. 그게 생명이야. 생명 앞에서는 우주가 꼼짝 못하는 거야. 우주에 어디 생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젊은이들이 내 글도 좀 읽고 내 말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무조건 나이를 가지고 따져서 80 지났다면 말이야. 꼰대 뭐 무슨 뭐 이러고 꼴통 그러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로는 꼴통이 또 안 돼 있는데 자꾸 꼴통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직장에서 빨리 은퇴해서 새 사람 하는 것보다도 오피니언 리더나 정치나 이런 데에서는 정신적인 사람들은 각 세대별의 옷이 다르거든요. 네. 옛날 옷 입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철진한 옷 입어보세요. 겨울옷 여름에 입어보세요. 그거 폼나요? 그러니까 내 옷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옷 안 입었다고 막 야단치면 지금 계절이 어느 때인데. 그래서 내가 참 섭섭했던 거는 한때는 내가 스타였어요. 아마 부모님도 스타입니다. 세대 보고 물어보면은 길 지나가다가도 여학생들이 막 주저앉았어 그때는. 오빠가 아니야 그때는 막 하나님이야 막 주저앉고 그리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 자동차를 타고 이제 휴게실에 네. 갔어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젊은 사람들이 확 내리는 거예요. 날 알아볼까 봐. 네. 걔들 알아보지도 않는데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래 나를 알아볼 줄 알고 변속간으로 이렇게 피해서 가니까 아무도 안 알아봐. 조금 피할 때는 귀찮아서 피하는데 약간 섭섭한 게 옛날 같으면 애들이 저기 서서히 있다 그러고 막 와서 사인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와 내리더니 그냥 와서 뭐 라면 먹고 막 야단난 거예요. 그래서 쓱 피했어요. 근데 그 화장실에서 청소하시던 네. 좀 약간 노인네 되시는 할머니가 아줌마가 알아보고 장관님 웬일이세요? 그때 내가 뭘 느꼈냐 그러면 내가 늙었구나. 쟤들이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나는 옛날 그때만 생각해가지고 어휴 젊은 애들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나.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때 약간 쓸쓸하면서도 내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이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얘들을. 이제 그래서 그 요즘 쓰는 글이 딴 때는 자기 네. 주장이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네. 약간 좀 이렇게 뭘 던져주시는. 던져주고 예. 또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내가 제일 예. 싫어하는 건데 그 젊은 애들이 황혼연설이라고 그러거든. 그. 아. 황혼연설. 늙은이들 얘기하는 거 황혼연설이야. 나도 어느새 새벽연설이 아니라 황혼연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 최전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최전선인 줄 알고 싸운 것이 저게 후방이었으면 어쩌나. 돈키호테처럼 건불하고 건불더미, 건초더미, 또 물레방앗간 그걸 향해서 했다면은 네. 얼마나 남들이 웃을까. 근데 오늘 와서 최전선 해주신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읽으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내가 지혜 최전선에서 네. 총탄을 맞아서 상처를 입는 쪽이 지혜 최전선인 줄 알았는데 후방에서 총탄도 안 나오는 데서 편한 잠을 자는 것보다 그 편이 행복하겠구나. 그것을 오늘 거꾸로 얻었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TV 책방 목소리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공식 질문이기도 한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교수님 뵈면 뒤에 책장에 책이 이렇게 막 꽂혀 있는데 네. 이 배경이 이렇게 잘 어울리시는 분이 있었나 싶어요. 정말. 여기는 연구소라 내가 보는 것보다도 네. 한중일의 중국에 약간 있고 이 일본 거 한국 것도 좀 드물어요. 여기. 네. 주로 그 일본에서 주문해서 쓴 거라 이제 내 서재 분위기는 안 나오지만 안 나오지만 책과 너무 잘 어울리세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화나는 거는 네. 신문사나 어디서 와가지고 저를 찍을 때는 꼭 책을 뒤에 놓고 찍으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물리지도 않느냐. 대장쟁이한테 대장 칼 놓고 찍으라고 좋겠냐. 좀 책 없는 데서 좀 찍어라. 식상하다. 식상하다. 이아무개 그러면 평생 책을 쓰고 책을 읽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죠. 좀 사기분을 좀 이렇게 엉뚱한 데 가서 뭐 뒤에 무슨 낚싯대가 있다든지 뒤에 무슨 무슨 등산 무슨 지팡이가 있다든지 네. 하지 제발 책 찍지 말라는데도 계속 찍으라고 그러고 또 화나는 거는 말이야 계속 웃으라고 또 자꾸 그래요. 그 내가 치아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말이야. 왜 자꾸 웃으라고 그래요. 근데 외국 작가들 철학자들 사진 보세요. 웃는 사진 보셨어요? 별로 없. 까미오 예. 뭐 사르트르 다, 예. 한 사람도 웃는 얼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웃으면 글 쓰겠어요? 웃지 못하니까 그 글 쓰는 거거든. 그것도 나보고 자꾸 행복하지도 않는 사람은 웃으라니까. 그래서 내 웃는 사진이 아주 어색한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요. 세트에다가 제발 책 꽂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들 네. 뭐 모여 있는 데서 그 연예인처럼 웃고 막 화장시켜주고 그러지 말고 그냥 화장 안 한 얼굴, 자연스러워. 망가져가는 얼굴.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 사진을 보고 제임스 데인 멋자고 그러고 이번 뭐 주간조선에도 나온 걸 보고서는 네. 이렇게 이런 미남자였어요. 이런 사진이 그렇구나. 여드름이 아니라서 실제는 안 그랬지만 사진이 그랬어 하는데 요즘엔 사진도 속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울 보기가 싫어지고 사진 찍히기를 싫어하는 나이가 80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행복하냐 그러면은 남의 시선을 이제 안 느낀다는 거야. 아무렇게나 하고 다닌다는 거야. 전에는 항상 남의 시선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화장하지 않아도 여자 같으면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남이 봐주지 않기 때문에 남의 시선으로부터 유일하게 자유로워지는 것이 노인들이다. 노인은 웬만큼 체면 버려도 봐준다. 노인이니까. 이 특권을 노인들이 잘 이용해야지 노인이 춘향이 월매가 춘향이 노릇하려면 안 된다. 역할이 있다. 월매는 월매의 역할을 할 때 월매고 춘향이는 춘향이의 역할을 해야지. 월매가 춘향이 역할을 하고 춘향이가 늙었는데도 계속 춘향이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노추라고 그런다. 어떻게 하면은 추한 모습이 아닌 노인의 모습으로 기억되는가. 레간이 어려움을 겪고 알츠하이머가 되니까 여러분 나는 황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내 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과 작별하고 싶습니다 하고 성한 모습으로 손을 들고 다시는 레이간의 얼굴을 그 부인 외로는 보지 못했죠. 이렇게 전에는 밤낮 젊은이 기수라고 그래서 젊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늙어야 되느냐. 그렇죠. 흙수저 걱정 마라. 금수저 타고난 사람도 죽을 때는 반드시 흙수저 물고 죽는다. 죽는 데는 예외 없다. 다 흙수저다. 그런데 잘하면은 자신이 금수저를 만들어서 물고 죽을 수가 있어. 그게 명예야. 그게 명예야. 물고 태어나지 못했지만 만들어서 물고 죽을 수 있다. 태어날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죽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살면 반드시 금수저를 물고 죽을 수 있다. 보통 사람 다 흙수저다.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네. 희망이 생기고 한국에 태어난 것이 지옥이 아니라 야 이게 천국이구나. 기회가 이렇게 많은 곳은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혜 최전선을 쓴 저자로서 반드시 그 최전선의 젊음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총탄에 찢기고 바람에 찢긴다 하더라도 자랑스럽게 오르지 못할 그 고지에 반드시 꽂힐 수가 있다. 우리는 싸움하는 세대였지만 여러분들은 그곳에 깃발을 꽂는 세대가 되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그것이 네. 네, 오늘의 제 소감이고 네. 평생의 소감이기도 하다. 이거 하나만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께 책이란 어떤 의미예요? 책? 네, 책이란. 진짜 나한테는 궁금해요. 네. 책이란 지긋지긋한 거죠. 왜냐하면 아이고 또 책 그래. 내가 요즘 책 나와 아이고 또 책 나왔어. 그래. 책은 나에게 있어서 반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시대가 끝나가는 거예요. 책의 시대가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판사 사장하고 내 책 내는 출판사 보고 우리 이런 거 하자. 책이 어디서 나왔냐? 나무 숲에서 나왔잖아요. 책을 나무 숲으로 만들어 가자. 책을 숲으로 돌려주자. 그 책 뒤에다가 네. 한국 탁지에다가 탁지 실을 쭉 넣어가지고 네. 내 책 산 사람들은 거기다 내 사이드 집어넣고 하면 그걸 찢어가지고 어느 지방자치단체 해가지고 책의 숲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지혜 최전선을 찢어가지고 씹으면 거기서 지혜 최전선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또 누구 무슨 박경리 보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가보면은 나무들인데 저거 지혜 최전선 나무야. 저거 박경리 나무야. 나무에서 책이 나왔듯이 책에서 나무가 나오는 숲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그 책을 읽은 사람은 이제 그곳에 가서 지혜 최전선이 하나의 생명 있는 나무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만들어 주자. 곧 할 겁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좋네요. 내 한국인 이야기들 이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가 책의 나라인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책의 나라예요. 금속활자 제일 먼저 만들고 강화도에 상륙한 말이죠. 프랑스 군대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보고했어요. 여기는 아프리카와 똑같습니다.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뭐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한 달 있더니 아닙니다. 프랑스의 농가에는 책이 없는데 여기는 쓰러져가는 집에도 보면 책 한 권씩은 다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각 도서구로 다 가져갔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직지도 거기 갔잖아요. 그다 거기서 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국이 자랑할 거는 책의 나라. 오죽하면 자기 남편을 서방이라고 그러나. 서방이 책 썼자 방방짜니까 라이브러리맨이야 서방. 자기 남편은 서방이라고 그러고 우리 밥상 책상 그러잖아요. 네. 딴 데 책상이라는 말 없어요. 그냥 데스크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돌날 때도 책 짚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나도 책 집었다고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북소리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책을 한국인들에게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우리는 외국 침략 받았어. 칼 잡았으면 안 당하는데 끝까지 이 책 때문에 우리는 가난했고 약하게 남한테 침략을 받았지만 이 책 때문에 오늘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 우리같이 침략받고 착취당하고
은둔해가지고 무역 한번 제대로 못한 그런 나라가 불과 내가 태어났을 때도 이 남을 캐러 다녔는데 지금 와가지고 전 세계 구글이 AI 최첨단 기술을 어디 와서 실험해보냐 그러면 한국에 와서 실험해보고 10대 부강한 나라도 10대 끼는 나라가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어느 나라가 물어봐라. 딱 한국이요. 딴 나라는 다 왕년에 잘 살았거나 왕년에 식민지 가졌거나 해적질 했거나 배 타고 어디 가가지고 뭐 뺏어왔거나 이런 사람들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뺏기고 이렇게 지배받으면서도 어디 가면은 현대차가 들어다니고 삼성 모니터 보고 말이야. 또 무슨 한류 또 그거 보고 김연아 팬들이 또 뭐 닮으려고 또 그러고 한국 화장품 잘 팔리는 거 봐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여기 이게 좀 쌍꺼풀이 없고 정말 서양 사람 닮으려고 그렇게 애썼고 뭐 의뢰 미녀다 그러면 마린 먼로 이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된다고 한국 화장품이 지금 급신장해가지고 전 세계 여성들의 얼굴에 발라지느냐. 맞아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어땠어요? 6.25 직후에 할 게 공장에서 할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가짜 그림 만들어서 약장수들이 돌아다니면서 유통 구조도 없으니까 시골에 가서 팔면 그래도 예뻐져 보려고 그래서 여성의 그 마음을 전쟁에서도 잊지 않았던 거야. 그걸 발라가지고 염독이 걸려가지고 시골 그 여성 중에 말이야 염독 안 걸린 사람이 없어. 시커멓게. 그러던 한국 사람이 말이야 성형수술에 왕래해가지고 예뻐지려고 한국에 온다는 거는 참 나는 욕도 많이 했지만 성형 욕도 많이 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것도 좋다.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무슨 죄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진선미를 다 줄 수가 있다. 착한 거, 진실한 거, 마지막에 미, 한류를 통해서 미, 이 진선미, 의식주, 진선미 이걸 주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무리 소감을 물으셔서 했지만 책에 대한 소감은 책의 시대는 같지만 책의 추억은 찬란하다. 황혼이 왜 아름다우냐?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책이 지금 제일 아름다울 때다. 그 지겹던 책이 다시 이 책에 내가 눈이 돌리고 이 책의 숲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한 것은 전자책과 모든 사람이 책을 떠나니까 이제는 책이 그리워지는 거다. 자동차가 생겨서 말이 없어지니까 기수가 나와가지고 경마를 하지 않느냐. 옛날에는 짐 끌던 말들이. 지금 책이 살아있다면 경마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책에 대한 소감이라고 했습니다. 네. 전 책을 읽으면서도 정말 와 이러면서 읽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평생 제가 가지고 가야 할 생각들 가슴속에 진짜 많이 담고 갑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어떠셨어요? 예, 뭐 그야말로 이렇게 지식을 쌓으면서 감동을 받기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교수님 또 좋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감동과 함께 또 지식과 함께 이것이 제 인생의 어떤 삶의 길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품앗이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정말 그 남들은 그럴 거예요. 두 사람 앉혀놓고 혼자 떠드네. 아유, 그런 사람을 아니에요, 위해서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별명은 그거 아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전혀 내 이해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으면은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야. 말을 시키게끔 하는, 말을 신나게 말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코멘테이터나 아나운서가 최고의 아나운서다, 코멘테이터다. 왜? 내가 많은 좌담을 해보는데 밤낮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팀들은 완전히 나에게 말을 꺼내준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을 꺼내준 한마디 말 안 해도 오늘 얘기는 전부 이분들이 만든 거다. 품앗이가 아니라 그
그걸 꼭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훌륭한 코멘테이터는 말하지 않고 말을 시키는 사람이고 가장 서툰 출연가는 말을 사라지게 합니다. 말을 시켜서 하지 말고 말을 지가 해야 되는데 남이 시켜서 말을 하는 게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를 시켜서 말을 한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이여령 교수님께 받은 지금 이 칭찬은 네. 이게 지금 방송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송 꼭 내보내요. 왜냐하면 그 TBS가 쎄 보니까 오늘 저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좀 많은 사람이 했어요. 국영방송에서부터 많은 팀들이 다녀가니까 진짜요. 진짜로 딴 방송 사람들은 화 안 나갔어요. 진짜로 이렇게 한 게 처음이에요. 여기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한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느껴졌어요. 네, 고맙게 느껴지고 교수님. 어쩌면 이게 방송이 내가 이제는 이게 끝일지도 몰라. 난 이제 출연 안 해요. 그래서 참 이 종지부를 네. 아름답게 내 방송사를 끝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눈물 들어서 나요, 그래. 뭐 ENG 와가지고 뭐 따가는 건 있을지 몰라도 네. 이제는 벌써 내가 이 국영방송 10회 때 선언했거든요. 절대 안 나온다는데 이게 지금 저에게도 지금 오늘 방송이 가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 동영상 파일이. 네. 다 내보내지 않아도 비디오 만들으셔서 나눠 가지면 좋죠. 네, 그러려고요. 그렇게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방송 잘 내보낼 거고요. 저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북소리 계속 울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